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먹거리 인기 투표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떡볶이, 호떡, 순대, 빙수, 닭강정.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 대표 분식들을 한데 모아서 창업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증명을 했다고 하는 라디오 내용이었어요. 그 라디오 내용을 설명을 할 텐데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아가지고 그 설명도 좀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분식업의 어떤 성공 신화를 이룬 분이라고 하는데 요식업계를 굉장히 크게 접수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궁금해지면서 이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박수 소리가 전화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야, 일단 얼굴이 굉장히 또 잘생기시고 감사합니다. 훈남이시고 예,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현재 외식 사업을 글로벌화해서 하고 있는 회사 SN인더스트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부터 감사할 필요는 없고 박수를 너무 잘 쳐주셔서 호떡 이런 것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외식 사업이 호떡, 떡볶이, 예. 그리고 비빔당면, 그리고 닭강정, 그리고 카페 쪽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외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많이 하시네요. 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브랜드는 4가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야, 호떡을 일단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사실 호떡이 네. 반죽이 생명이잖아요.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얼굴 반죽을 잘 해놓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야, 그리고 이제 씨앗 호떡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씨앗 호떡 하면은 어디의 명물이죠? 씨앗 호떡이 이제 부산의 명물인데요. 그렇죠. 제가 부산이 고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남포동이나 네. 요즘 영화 국제시장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쪽에서는 씨앗 호떡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요. 예, 남포동 굉장히 유명하죠. 맞습니다. 예, 거기 씨앗 호떡도 유명하고 사거리 횡단보도 편의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잘 있죠. 아시네요. 예, 혹시 그 부산에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산에서만 어떤 명물로 알려졌었는데 예. 제가 이제 서울에 오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을 하다가 네네네. 부산에서 유명했던 씨앗 호떡을 예. 이제 전국으로 가지고 오면서 전국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있고요. 예. 지금은 해외 쪽까지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근데 이제 저는 씨앗 호떡을 먹어봐서 알긴 아는데 혹시라도 씨앗 호떡을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서울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씨앗 호떡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일반 호떡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넓은 건데 네. 그건 보통 전호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전호떡. 예. 근데 씨앗 호떡은 그보다 크기가 좀 작습니다. 대신에 도톰하면서 안에 각종 견과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산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시다면 다 아실 거예요. 씨앗 호떡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만드는 방법이 일반 호떡의 재료랑 좀 다르고요. 타레 반죽이라는 저희만의 제품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설명만 들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니까 네. 어떤 거를 주로 하시는지 준비하신 영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예, 한번 준비했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여기가 저희 회사의 입구 부분이고요. 이쪽은 저희 마케팅팀, 디자인팀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씨앗호떡 부산 떡볶이라고 하는 브랜드는요. 부산을 컨셉으로 한 분식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대왕 떡볶이, 그리고 순대볶음, 막장 순대, 그리고 비빔당면, 그리고 대표적인 씨앗호떡. 네, 저희가 운영하는 꿀비 닭강정 치킨 브랜드인데요. 이 꿀비 닭강정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미국, 해외에도 진출한 저희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식품 브랜드 SN인더스트리 회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N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이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 직접 찍으신 영상이었어요? 네, 직접 야, 찍었습니다. 사무실이었죠, 사무실. 예, 사무실요. 근데 뭐 호떡, 뭐 떡볶이뿐만이 아니라 뭐 네. 다양한 뭐 순대도 있었고 비빔당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정말 정확히 우리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아이템이 몇 개 정도가 있으신 거예요? 브랜드는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제 분식 브랜드 아까 예. 보셨죠? 예. 두 번째로는 닭강정 치킨 브랜드. 예.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카페 브랜드. 오. 그리고 불닭 브랜드. 그래서 네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운영을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다고 네네. 했는데 가맹점이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가맹점은 이제 국내 가맹점이 대략 한 200개 정도가 되고요. 오. 해외 가맹점은 한 18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필리핀, 아부다비까지 진출했습니다. 아부다비요. 네. 돈 많이 버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손대는 사업마다 정말 대박 행진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 이상준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드렸지만은 SN인더스트리의 대표이사로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영상이 조금 화려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벌써 그런 일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21살 때 처음 했던 그 아르바이트가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일 처음에는 불판 닦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울 게 없어요. 불판 닦기는.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고깃집에 가면은 서빙이라든지 요리는 배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판을 먼저 닦습니다. 한 달 정도 버티고 나면은 나중에 아르바이트도 진급을 해요. 서빙 쪽으로. 왜냐하면 서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비스 마인드가 되어야 되고 메뉴를 외울 수 있는 어떤 경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경력이 쌓이면서 또 서빙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또 요리도 하게 됩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고기 가격보다 상추가 더 비싸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서빙을 하는데 주방에서 이제 상추랑 깻잎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상추 3장, 깻잎 3장. 너무 작죠.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작은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주방장도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고객의 테이블로 가면은 좀 젊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요. 인상만 잠깐 찡그리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거 누구 먹으라고 가지고 왔냐고,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한마디씩 꼭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걸 들고 또 가서 주방장한테 또 욕 들어 먹으면서 더 받아서 또 서빙을 합니다. 그런 악순환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대안이 떠올랐어요. 주방장과 이제 점장님이 계실 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죠. 그 주방 안에 있는 냉장고, 야채 냉장고를 밖으로 꺼내자. 밖으로 꺼내서 야채는 손님들이 셀프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합시다. 반대했겠죠.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줄이자고 3장 나가는데 손님들께서 그걸 다 가지고 가신다면 원가는 더 올라가겠죠. 요즘은 좀 그런 곳이 많죠. 예전에는 셀프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매장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속는 셈 치고 한 이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그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과는 야채가 훨씬 많이 나갔어요. 비용을 받지 않는 야채가 거의 3배 가까이 나갔어요. 손님들이 많이 드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선 저한테 야채 리필을 시키시는 손님이 안 계세요. 서빙하는 인원들이 덜 피곤하거나 인원들이 좀 줄죠. 두 번째로 제가 욕을 들어먹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욕을 들어먹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좀 줄죠. 깻잎 상추가 3배 정도 나가지만은 한 달 후에 결산을 했을 때 고기는 20%가 더 는 겁니다. 왜? 손님들이 편한 곳에서 야채를 먹고 편한 곳에서 고기도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야채 가격은 올라가지만 손님들은 오시는 분 수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 달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그쪽 분들께서도 이제 점장님들께서도 그 시급을 그 당시에 제 시급이 한 1,900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2,200원까지 올라갔는데 뭐 별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게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게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변화가 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장놀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저 혼자 사장이 되어보는 거죠. 이 가게에서. 저는 시급 1,900원짜리 알바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이 가게에서 변화를 줘서 그게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했고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사장놀이가 되고 나중에는 제가 그 가게를 차릴 때까지 3년 정도 경력이 쌓이고 거의 한 5평짜리 이제 무허가 건물에서 제 가게를 가졌는데 무난하게 제가 사업이 됐던 부분이 아마도 한 3년 가량 제가 그런 사장 놀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건 조직에 몸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장 놀이 해보시면은 나중에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사실 이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업을 잘 못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과 사업을 조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가게와 그분들이 그 사업에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공동 법인을 냈죠. 법인을 냈는데 경영 자체에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고 그분들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3, 4년 후에는 지금도 저는 아직 골프를 잘 못 치지만은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골프채가 막 나뒹굴 정도의 사업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어렵게 일군 가게였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어요. 4년 만에 회사가 완전히 쓰러지고 저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2년 동안 다니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다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설립을 할 때는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그 법인을 내는 계기가 회사에서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나의 위기가 왔고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아시죠? 이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먹고 살아라고 나라에서 돈을 몇십만 원 정도 줘요. 매월. 그게 6개월 정도 나오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백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배운 도둑질이 음식 사업인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모았던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모았던 돈을 다시 한번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가게가 그 돈으로는 가게 못 구해요. 아마 잘 아실 텐데 가게를 하나 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한 6, 7천만 원, 좀 많으면은 1, 2억 정도 돈이 있어야 가게도 한 개 낼 수가 있는데 그 돈으로 못 내요. 그래서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거기에 집세를 제가 대신 낸다는 보통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전대차 계약을 저는 뭣도 모르고 했다가 또 다시 제 가게가 힘들어졌는데 그렇게 제가 버틸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그 매장을 내면은 택배를 보낼 때가 많아요. 택배를 보낼 때가 많은데 택배를 보낼 때 박스가 필요하잖아요. 그 박스를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으러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우연히 봤어요. 양손에 박스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박스를 가지고 왔냐? 그 대형마트 2층 그 푸드코트 있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지하에 가서 그 박스를 주워오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사실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자신한테. 우리 직원들도 대학도 나오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다가 내 꼬심에 넘어와가지고 제 옆에서 박스나 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해줬고 지금은 뭐 지금 여기 옆에도 이제 와 있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경영진 이사급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은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없을 테고 20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혹시 잘 아실 거예요. 라디오 들을 기회가 많아요. 음식을 만들 때 청소를 할 때 라디오 켜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미국 한 경제학자가 자기가 운이 좋은 사람을 정의해 보겠다, 증명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00명을 뽑아요. 200명을 아르바이트생을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종교는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고향은 어딘지. 거기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당신은 운이 좋은가? 또는 당신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나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그 질문을 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오는 주 일요일 뉴욕타임즈를 사세요. 뉴욕타임즈를 사서 거기 있는 신문 중에 그림의 수를 전부 세어서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 파일,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미지 총 몇 개인지를 맞추면 아르바이트비 $100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그거를 사서 자기 돈으로 사서 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뭐냐면 그 경제학자가 기사를 하나 냈는데 나는 당신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줬던 경제학자 뭐 누구누구입니다. 토마스입니다. 이렇게 내면서 밑에 전화번호를 남겨요. 자기 전화번호. 이 기사를 보신 분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뭐 $1,00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전화가 그러면 아무래도 $100 받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거 보고 전화를 다 했겠죠. 근데 전부 다 전화가 오진 않았어요. 대략 100명 정도가 전화가 왔는데 반 정도가 전화가 온 거죠. 결과를 보니까 대충 짐작하시죠. 운이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체로 그걸 보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다시 모아놓고. 아니, 신문을 보고 이거 전화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전화 안 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화 안 했던 그룹들,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그룹들은 아니, 내가 오늘 할 일은 그림을 세는 거였는데 글자 볼 일이 없었습니다.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럼 전화를 한 사람들 어떻게 전화를 하게 됐느냐 물었더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신문 보다 보니까 그게 보였고 보이니까 전화를 한 거죠. 너무나 단순한 건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이 나눠지는지 그 경제학자가 증명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내가 걸어갈 때 내 주위에 무엇 하나에도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관심이 운이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운이 좋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메일을 봐요. 한 4개 정도의 계정에 메일을 보는데 그 4개의 메일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메일 확인하면 아침에 거의 한 10개 이상 메일이 와 있을 거예요. 그중에 대부분이 스팸 메일. 저의 특징이 그 메일들을 웬만하면 다 열어본다는 거예요. 뭐 성인 사이트 정도만 제외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열어보고 저한테 필요한 게 없는지. 그중에서는 해외에서 오는 메일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거의 한 10개가 넘는 국가에서 정말 쓸데없는 메일들이 많이 왔고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 필리핀 메일이 당신네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요. 한 줄 정도의 메일이었고요. 그 전에도 많이 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었지만은 항상 올 때마다 저는 2장 이상의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너무 많으면 또 안 읽으니까 계속 보내드리는데
그중에 필리핀에 계신 그 손님분이 보내신 게 다시 또 답이 온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너무 많은 메일이 스팸 메일이 왔는데 처음으로 답이 왔어요. 그러면 한번 갈까요? 한국으로. 거기가 어딘데 너무 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청소도 다 해놓고 다시 사업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 1호점이 생겼어요. 누가 보면 그냥 스팸 메일이고 버릴 메일 하나 때문에 지금 저는 필리핀에 한 개 매장 오픈을 했고 그 필리핀 매장이 현재 11호점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보고 미국 매장도 오픈이 되고 중국에서도 필리핀 매장을 보고 중국이 오픈이 되고 현재 해외 매장에 18개 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배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만나가지고 야 너는 20대 때도 장사를 하더니 잘 됐고 지금도 또 새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또 잘 되냐. 너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다. 술을 한잔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운이 참 좋아요. 지금도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 운이 좋은 것 같고 저는 어느 정도 운이 좋냐면 다트를 던져도 저는 정중앙에 꽂을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저는 프로 선수도 아니고 그런 연습을 하진 않습니다. 다트를 던져서 정중앙에 꽂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한 가지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다트대 앞에까지 걸어가서 중간에 꽂는 겁니다. 그럼 꽂을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건 다른 사람들과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죠. 유리한 입장. 예를 들면 내 아버지가 한 10억짜리 요트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러면 저처럼 어렵게 장사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안 배워도 법인 설립 하나 쉽게 합니다. 자본력이 있으면 망할 가능성도 좀 적죠. 맞습니다. 한데 저는 그런 여건이 전혀 못 됐죠. 그래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또 다트를 중앙에 꽂을까요? 바로 꽂힐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다트가 중간에 꽂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트가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인생의 평생의 기회가 3번밖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 실력으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전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트는 평생에 오는 메일, 그리고 매일 만나는 여러분, 사람들, 손님, 그리고 전화. 제가 다 곱해보니 제가 앞으로 50년 정도 더 경제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약 60만 번 정도의 기회들과 만나겠구나. 저는 그렇게 다트를 매일 던지고 있고 평생 60만 번을 더 던질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기회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성의껏 대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을 드리고요. 꼭 기억하셔서 집에 가시면 하나하나 주위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무슨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말씀을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고 저 역시 좀 많이 깨닫고 느끼는 바가 많았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나요? 예, 다행이네요.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실패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또 사업도 실패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실패가 좀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왜냐면 다트를 계속 던지셨어요. 네. 네. 실패가 굉장히 무섭죠. 지금도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매일매일 떨림의 연속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남들 보기에는 그냥 잘 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무섭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실수 안 하려고 체크를 하는 그런 버릇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게 실패를 해본 사람이 성공은 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부러진 뼈는 더 단단하게 붙게 돼 있습니다. 좋은 그래요. 말씀이네요. 제가 사실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우리 이상준 대표님께서 뭐라고 나오냐면 애국하는 청년 창업가라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그게 이제 제 사업은 아니고요. 네. 회사랑은 관계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독도를 좀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인데 아마 딱 2년 전에 그 다케시마 빵이라고 예. 뉴스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도 많이 열을 냈었는데 그걸 보고 독도 컵이라고 하는 종이컵을 만들어서 해외 약 18개국 정도에 그 무료로 보내주고 있고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디자인을 하셔서. 네네. 혹시 전공이? 미술학과입니다. 생뚱맞네요. 그렇죠. 호떡이 뜬금없네요, 그냥. 여기는 혹시 컵 안 가져오셨나요? 닭강정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거 가지고 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아쉽습니다. 초면에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섭섭하네요. 섭섭하네. 가져오시 그런 걸 왜 생각을 못해? 작은 거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러네요. 나도 닭강정 먹고 싶다고요. 그 관심은 안 가지셨네요. 네, 그러네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 것만 딱 여쭤볼게요. 네. 얼마 버세요? 연매출 좀 궁금합니다. 연매출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예. 연매출은 국내에 한 4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해외는 한 15억 정도 그렇게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55억이요. 네. 부럽네. 아유. 야, 그래요. 억소리 나는 매출이네요. 이 정도 뭐 성공을 거뒀는데, 뭐 혹시라도 이루고 싶은 최종 꿈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음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우연찮은 기회로 제가 해외에 나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음식이고 예. 그래서 너무 전통 음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떡볶이, 네. 뭐 닭강정, 가벼운 음식들부터 해외에 알려주면서 네. 한글도 알리고 한국 음식도 알리는 그런 활동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해외에 더 알리고 싶다. 네네. 결과적으로 더 벌고 싶다는. 그렇게 정말 되나요?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돈도 많이 버시고 네. 더욱더 대박 나시고 아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씨앗도 떡 화이팅! 화이팅! 다음에 올 때 좀 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준 대표님께서는 성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수백 번의 다트를 던졌습니다. 사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정말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없는 도전으로 스스로 기회를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가 전화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일단 뭐 얼굴이 굉장히 또 잘생기시고 아유. 아부다비요. 네. 돈 많이 버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초면에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섭섭하네. 섭섭하네. 작은 거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러네요. 나도 닭강정 먹고 싶다고요. 결과적으로 더 벌고 싶다니.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돈도 많이 버시고 네. 더욱더 대박 나시고 아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